치료에 특히 반응을 잘 하지 않는 부위가 M자입니다. 항상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2% 정도거든요. 특히나 이 성 기능에 관련된 거는 심리적 요인이 엄청 큽니다. 저희 아버지가 탈모인입니다. 꼭 모자를 씌워드리거든요. 저는 저게 내 미래다. 제가 지금 10년째 지금 탈모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50대 때 탈모가 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탈모를 피할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늦춰서 오게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탈모 치료를 이제 접근을 하시면 탈모는 유전인가요? 탈모는 유전인가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탈모는 유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시면 결국 탈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자 탈모에서 그 호르몬의 영향은 몇 %냐라고 물어보면 90%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90%인데 그거를 차단해 주지 않으면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내가 타고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라는 아기가 키가 작다고 한번 해볼게요. 키가 작은 친구가 유전적으로 그렇게 타고났는데 왜냐면 이제 제 아빠가 작으니까 그런 친구한테 잘 먹이는 게 중요할까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잘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잘 재우고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쭉쭉 나오니까 그런 소인을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좀 더 생활 습관, 좋은 생활 습관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그럼 나는 그 자유로운가? 그게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 탈모에서 남성 호르몬이 미치는 영향은 60% 정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그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은 그런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탈모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고 좋은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쓸 수 있는지 그게 타입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력이 강한 사람이 탈모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이제 논문으로 나온 게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마 남성 호르몬 수치였던 걸로 기억돼요. 그래서 탈모인 분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가 조사한 논문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이 남성 호르몬 수치를 조사해보면 그렇게 떨어져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관계없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를 받으면 성욕이 감퇴하고 발기부전이 온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거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2% 정도거든요. 근데 2% 정도이고 특히나 남성분들이 이제 성욕이랑 성기능도 신경 쓰시지만 여성형 유방도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생기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근데 그거는 2%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성 기능에 관련된 거는 사실 심리적 요인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을 먹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겠지? 라는 깔려있는 그런 마인드가 결국 더 자기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더 그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한테는 대부분 심리적 요인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약을 먹다 보면 적응이 돼서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항상 설명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생겼다. 그러면 뿌리는 약도 나와 있어요. 이제 먹는 약은 못 먹으니까 뿌리는 약도 나와 있거든요.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나는 안 먹어야지라고 딱 선을 긋고 오시는 것들을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자는 만지거나 냄새만 맡아도 부작용이 생기는 탈모약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임신부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기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 애기 태아가.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는 그 냄새 맡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연질 캡슐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렇게 완제품으로 나온 건 사실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탈모약을 비싸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랑 똑같은 치료제랑 똑같은 성분이거든요. 근데 전립선 비대증은 약 성분이 용량이 크죠. 그래서 그 약을 쪼개서 먹는 분들이 있어요. 싸게 먹으려고. 쪼개는 순간 가루가 튀겠죠. 그 가루가 이렇게 냄새로 들어가면 이제 임산부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연질 캡슐을 먹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애기한테 사실 조금 그런 악영향이 있으면 사실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제 그런 성분이 없어지는 게 이제 약 성분마다 다른데 두타스테라이드는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 몸에서 다 없어져요. 그래서 임신하고 현열하기 6개월 전에는 두타스테라이드는 끊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성분은 보통 한 1, 2개월 정도 전에 끊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약 성분마다 어쨌든 좀
다르지만 절대로 임신부한테는 조심해야 된다. 그 이유는 뱃속의 태아의 성기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탈모는 불치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탈모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을 이제 같이 가면 제가 이제 아버지 그 여행 사진에 그냥 뽀샵 같은 걸로 해서 꼭 모자를 씌워 드리거든요. 사실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저게 내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람이 치료를 하면 안 죽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죠. 그래서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탈모를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왜 탈모 치료를 10년이나 하고 있냐? 제가 지금 10년째 지금 탈모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50대 때 탈모가 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결혼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이렇게 딱 머리가 있으면 연애하기도 좀 좋고 뭐 결혼식에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놀림 받을까 봐 또 걱정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직업적으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50대 때 이게 탈모가 와버리면 이게 다 벗겨져 버리면 직업적 생명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탈모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선입견도 강하고 사실 저처럼 탈모로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한국이라는 사회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리하는 목적이 탈모를 피할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늦춰서 오게 하겠다. 그리고 아까 탈모의 원인 중에 이야기 드렸지만 노화가 있지 않습니까? 노화가 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노화가 진행이 되면 탈모는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목적으로 탈모 치료를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친구고 그 친구를 이제 20대에 처음 만났을 적에 제가 지방에서 이제 서울을 처음 올라와서 만난 친구인데 아니 남자가 이렇게 잘생길 수 있구나 라고 정말 깜짝 놀랐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20대 후반에 이제 탈모가 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 멋있었던 친구가 자기 자신감을 잃어가고 뭐 미팅이나 소개팅에서 이제 상처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이 탈모 치료는 사람들이 좀 탈모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삶에 대한 영향도 많이 미치고 그런 탈모 유전자를 타고난 친구들은 10대 때에도 탈모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올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신경 쓰고 치료하면 늦출 수 있다. 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탈모 치료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하면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중간에 개입을 한번 해주고 안 해주고는 정말 인생에 좀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M자 이마인 사람은 탈모가 올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았을 적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가 요 M자하고 정수리거든요. 근데 치료에 특히 반응을 잘 하지 않는 부위가 M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마의 라인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 같으면 좀 신경을 쓰시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항상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M자형 탈모는 치료에 다른 부위 탈모보다 좀 반응을 안 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다. 탈모 치료는 돈이 많이 든다는데 사실인가요? 돈 많이 들죠. 돈 많이 드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도 싸고 하는 거는 약이에요. 그래서 약을 안 먹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약은 무조건 1번이다. 가성비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샴푸 이런 거 바꾸는 것보다 약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수면과 탈모의 관계는 어떤가요? 잠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을 잘 못 자면 치매가 온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뇌에 있는 노폐물을 씻어내는 과정을 하듯이 두피에서도 노폐물을 씻어내고 모낭을 쉬게 해주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잠을 안 잔다. 모든 장기가 못 쉬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 그러면 잠을 잘 자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성장인자도 나오고 근육이 이완이 되죠. 우리 잠자면서 팍 퍼지잖아요. 그럼 머리 근육도 퍼집니다. 그러면 그때 혈액순환이 되게 좋아져요. 그러면 그 혈액순환이 우리 머리에 노폐물도 다 씻어내고 성장을 할 수 있는 호르몬, 영양분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불면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일인 것 같아요. 일을 안 하면 머리도 좀 잘 나고 건강할 것 같은데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일은 계속 해야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운동도 좀 열심히 해주시고 뭐 먹는 것도 좀 조절하고 술도 조금 조절하시다 보면은 점점 건강해지면서 머리도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원칙은 결국 이 두피도 우리 몸의 장기고 몸에 안 좋은 걸 하면
두피도 악영향을 받는 거고요. 몸에 좋은 걸 하면 이제 두피도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인병이라는 게 결국 혈관병이거든요. 당뇨도 미세혈관이 다치는 거고, 혈압도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늘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두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신 상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결국 머리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부위 따로 이 부위 따로 특별하게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